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또는 연인과 대화가 안 되어 답답할 때 있죠. 남녀 사이 대화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연애를 할 때 대화 통해도 결혼하면 어차피 대화가 안 통하니 경제력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20년 결혼 생활 중 대화 통하는 남편과 살아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엔 남녀 사이는 말로 시작해서 말로 끝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서로 호감을 얻기 위해 달콤한 말을 하고 대화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더 깊어져 갑니다. 우리 이성을 만날 때 사랑스럽고 예쁜 관계를 꿈꾸죠. 하지만 현실의 결혼 생활에선 비난하고 상처 주는 말 속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배우자의 반복된 막말에 상처를 받다 보면 아예 마음과 입을 닫아버리기도 하죠. 서로 위로가 되는 말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 속에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상처 주는 말을 계속 쏟아붓는데 그 얘기를 들으며 어떻게 예쁜 말이 나가겠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소통의 방법을 배웠다면 좀 더 원활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마다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이 다양하죠. 상대를 배려하고 양보하며 갈등을 풀어가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고집만 내세우고 화를 못 참는 미성숙한 사람도 많은 듯합니다. 저도 내 생각만 내세우는 미성숙한 사람이었는데요. 소통이 안 되는 결혼 생활도 있고 연애를 하며 답답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사랑과 좋은 관계는 노력의 산물이라는 걸 깨달았는데요. 소통도 배우고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실천하고 있는 대화 방법 6가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 전 예전엔 옳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은 대화라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내가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너 왜 그러니? 이런 식이었는데요. 지나고 보니 이 태도가 소통이 안 되는 큰 이유였더라고요. 남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아내가 나랑 얘기 좀 할래?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왜 남자들이 아내와 대화하는 걸 무서워하는 걸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 할 때 있죠. 내 말이 틀렸어? 직장 다니면서 내가 살림을 못해? 아니면 아이들을 제대로 못 키워? 내가 못하는 게 뭐가 있어? 여자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틀린 건 없습니다. 다만 남편을 작아지게 만들 뿐입니다. 남녀가 바뀌어도 비슷한데요. 내 말이 틀린 게 있어? 하고 따져 물으면 상대는 나를 피하게 되고 갈등은 더 증폭됩니다. 남녀 관계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공감을 해야 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공감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 상대는 계속 나를 피하게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걸 내려놓아야 대화를 잘 풀어갈 수 있더라고요. 두 번째는 투쟁적인 대화 방식을 버리자. 세계적인 경제학자 데런 에스모글로 MIT 교수는 한국의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정치적 분열 해소를 꼽았다고 합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 정치적 갈등뿐 아니라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직업, 빈부의 격차 등 엄청난 갈등을 보이고 있죠. 전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피로함을 느끼는데요. 헤럴드 경제가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심각하게 느끼는 갈등은 남녀 갈등이라고 합니다. 갈등을 넘어 혐오의 단계에 이른 것 같은데요. 틀딱 요즘 것들 한남 김치녀 이찍 전라리안 혐오의 말이 너무 많죠. 현대사회에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과 유연하게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경쟁심이 너무 지나치면 투쟁적인 말만 나오더라고요. 투쟁적인 대화 방식으로는 절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습니다. 남자가 이런 여자를 좋아한다는 영상엔 여자도 그런 남자 좋아한다는 댓글이 꼭 달립니다. 남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경쟁구도 대립구도로 생각하는 듯한데요.
남녀가 입장이 바뀌어도 비슷하더라고요.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상대를 비난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말을 하면 너도 그렇잖아, 너도 별반 다르지 않아, 이런 투쟁적인 대화 방식은 관계를 깰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싱글이 이성을 만나려고 한다면 이런 투쟁적인 마인드를 가진 이성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정치적 관점에서 보고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 공격하고 혐오하는 사람, 이성과 경쟁하고 이기려고 하는 사람, 자기보다 경제력이 조금 부족하다고, 또 전문직이 아니라고 폄하하고 무시하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런 분들과 결혼하면 결국 나를 혐오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혐오하지 않고 대화를 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커플이 경쟁해서 결국 무엇이 남겠습니까? 미워하는 원수만 남지 않을까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얻어서 내 편으로 만들어야 행복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쉼표가 필요합니다. 어떤 남성이 여자는 연애할 때만 상냥하고 결혼 후 본색이 드러나 호랑이 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성 입장에서 봐도 비슷할 듯한데요. 그렇게 나한테 부드럽게 말하고 스위트하게 대하던 사람이 결혼 후엔 이기적이고 마음에 안 들면 소리부터 지르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러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어느 중년 여성이 젊을 때는 맞벌이하고 자녀들 키우며 정말 여유 없이 살았다고 합니다. 업무에 시달리고 아이들 키우고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하며 부부가 자주 다퉜는데요. 지금은 자녀 모두 독립하고 둘이 여유롭게 사니 다툴 일이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신혼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평일엔 퇴근하고 함께 오붓하게 저녁 먹고 여유롭게 보내고 주말 아침엔 남편이 아침도 차려주고 외식도 하고 산책하며 도란도란 대화도 나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으니 서로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지금까지 함께 해준 남편이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몸과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어린 자녀를 데리고 여행 가는 젊은 부부가 다투는 걸 봤는데요. 자녀가 어리니 챙겨야 할 짐도 많고 거기에 강아지까지 있어 짐이 산더미더라고요. 집에서도 여행 준비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힐링하러 여행 가는데 가기 전부터 지칠 것 같죠.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건 포기하고 맡길 수 있는 건 맡기고 삶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자연에서 몸과 마음을 휴식해야 좋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휴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네 번째는 귀를 기울이자. 대화가 안 되는 커플을 살펴보면 대부분 자기 말만 합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의 필요나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난 이걸 원하는데 왜 안 해줘? 억울하고 화가 난 감정에 사로잡혀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못했는데요. 대화를 풀어가려면 상대의 필요를 살펴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하며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한다면 유튜브가 잘 될까요? 여러분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살피고 영상을 만들어야 조회수도 올라가겠죠. 커플의 대화도 비슷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고 어려워하는지 살피고 그것을 말해야 마음을 엽니다.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필요를 알겠죠. 네 번째는 배움을 가까이 하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처럼 사람은 배울수록 겸손해지는 듯합니다. 모르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고 자신의 말이 모두 옳다고 생각합니다. 늘 배움을 가까이 하면 겸손해지고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여기고 상대방의 입장을 수용하게 되더라고요. 늘 배우는 삶을 살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적재적소에 센스 있는 말과 유머가 나옵니다. 센스 있는 말과 유머는 관계를 풀어가는 도구가 됩니다. 배우는 삶이 거창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전 집안일하고 운동하며 좋은 강의나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사람은 많이 듣고 보는 걸 나도 모르게 따라하게 되거든요. 긍정적이고 좋은 말을 많이 들으면 내 입에서도 긍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성숙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관계가 술술 풀리더라고요. 6번째는 수용해야 예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 20년이 넘은 부부는 어떤 대화를 할까요? 아이들은 모두 자라 자기 생활하기 바쁘고 부부 둘이서 같은 공간에 있어도 무관심하고 서로 관심사가 다르니 할 얘기가 없죠. 다들 이렇게 사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도 남은 인생도 감정적 교류 없이 외롭게 산다고 생각하면 서글프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형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대화 잘 통하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 이상형이라고 생각해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소망했던 사람과는 너무 다른 경우가 많죠. 심리학자 황상민 박사님은 사랑은 내 안에 너를 구겨 넣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나를 구겨 넣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남자는 생각하는 방식과 대화 방식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매력을 느끼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힘들어합니다. 주변에서 보면 사이좋은 커플은 서로 다름이 재미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즉 사이좋은 커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커플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상대를 미워하니 예쁜 말이 나오긴 어렵겠죠. 대화가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대를 온전하게 인정하고 수용할 때 예쁜 말이 나옵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은 함께하는 것이죠. 인생의 균형이 있는 사람, 통제력이 있는 사람, 침착한 사람이 대화도 잘 합니다. 이성을 만나도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내가 먼저 예쁜 말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말을 하고 듣는데요. 때론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비난도 받고 아파하기도 합니다. 또 한마디 말로 위로하고 감동도 받죠. 전 예전엔 생각 없는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굳이 필요가 없는 말은 하고 싶어도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좋은 표현 방법은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 정제된 말과 예쁜 말을 하게 되고 내가 예쁜 말을 하면 상대도 더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말을 예쁘게 하면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우리 나이 들수록 따뜻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